대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대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상승, 큰 상승은 아니고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지금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좀 정리를 해야 할 종목들 아니면 계속 추석 연휴 이후에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잘 선별을 하시면서 추석 연휴 속 시원하게 편하게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이야기해드리겠고 종목도 좋은 종목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추석 연휴 전 아니면 추석 연휴 후에 또 살펴볼 좋은 종목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에는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어제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상생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과연 카카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카카오의 주가 그리고 다른 상장을 예비하고 있는 종목 IPO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철강주를 주목하고 있는 전문가의 속마음과 투자 전략 포인트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이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좋은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선규 소장과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어떤 이슈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자, 국제 유가가 한 달여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멕시코만을 강타한 허리케인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100달러까지도 국제 유가가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유가 상승세에서 우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70달러대까지 다시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지금까지 한 68달러, 65달러대까지 한번 WTI가 과매도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과매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아주 단기지만은 이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고 68달러에서 한 72달러대에서 굉장히 짧은 작은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횡보세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서서히 이제 4분기에 들어가면서 즉 10월이 들어가면서부터 서서히 올라갈 확률은 이제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일단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 남쪽에 그러니까 미국 남부 멕시코만 쪽을 강탈하면서 그쪽에 있는 정유 시설들 해상 정유 시설들이라 그러죠. FPSO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또 바다 쪽에 있는 터미널들이 이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봐서 그쪽에 원유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멕시코만 채굴 시설에서는 80% 정도가 지금 손상을 입었고 그다음에 생산 설비 중에 48.6%는 현재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회복이 되려 그러면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이 허리케인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니콜라스라는 이 다른 게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그냥 저기압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허리케인으로 급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미국 남부에서부터 해서 동부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 아이다가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태풍은 미국 남부 쪽만 보통 타격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 남부에서 다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미국 동부까지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모든 산업시설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받고 또 좀 그만큼 파괴가 된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허리케인의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외신들을 저도 새벽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제유가가 어쨌든 연말까지 만약에 겨울에 만약에 한파 더 추워지는 한파가 찾아올 경우 아니면 뭐 연말까지 했을 때 국제유가가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뭐 $1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지금 유가가 강세이긴 한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좀 갈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좀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다. 요거 두 가지의 관점인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메릴린치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를 봤을 때 전 세계 수요가 앞으로 한 100만에서 200만 배럴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걸로 해서 이제 최대 $100까지 즉 배럴당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또 골드맨삭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배럴당 $80까지는 WTI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약간은 좀 이제 그 내용은 좀 갈라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의외로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보통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건 겨울에서 이제 내년 보통 한 3월까지만 이제 뜨는 일종의 계절주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여름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석탄에서 이제 천연가스로 발전소를 많이 바꿨습니다, 미국이.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름에 폭염이 오면서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따라 오히려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가을에까지는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겨울이 되면은 한파가 온다고 봤을 때 더 급등할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에 따라 가지고서 결국은 석유도 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 겨울이 되면 수요가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경기 둔화나 뭐 연준의 테이퍼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제동은 걸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잖아요. 그 올라가는 수치는 뭐 시각차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뭐 당연히 에너지 관련 섹터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아니면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좀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섹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계절주, 특히 이제 겨울 관련주들이 이제 뜨는데 지금 이런 기상 이변 때문에 계절주들이 좀 많이 변동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가스공사나 뭐 경동, 나비행 같은 이런 그 보일러 주식으로 드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뭐 파세코라든가 신일전자를 또 역시 드는데 이게 보통 여름에 보통 떴던 계절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겨울에도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파세코가 원래 기반이 뭐냐면 석유 난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개인 난방이 좀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석유 난로에 대한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일전자도 역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전열기라든가 이쪽에 대한 생산을 강하게 지금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절주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S-오일이라든가 금호석유,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나 뭐 GS 뭐 이런 그 각종 그 유화라든가 아니면 케미칼 관련주들이 앞으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살펴봐야 할 섹터들을 함께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또 두 번째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논란의 카카오입니다. 논란의 여지 중심에 있고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손실이나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어제 카카오가 골목 상권의 사업을 일부 좀 손떼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부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일단은 하방 지지력은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카카오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오늘 카카오가 뭐 1% 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많이 주가가 빠져 있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상생 방안이라고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서는 3천억 원을 한다 그럴 때 사실 이제 카카오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좀 그러니까 그게요. 정서를 과연 이 지금 시장의 분노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이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베끼는 이슈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카카오의 2대 지주인 KQ홀딩스, 쉽게 해서 김범수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가진 이 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제 칼을 겨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모면할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제 상생 방안을 이제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그 KQ홀딩스에서 과연 어떻게 개혁, 즉 지배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전에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건데 다음으로 해서 우회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하고 우회 상장한 후에 이제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플랫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사실 진짜 재벌이죠. 그렇죠. 재벌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사실 이런 빅테크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그 진화되고 진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얼마나 과연 시장과 그다음에 이 다른 섹터들 간의 그 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카카오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네이버도 최근에 주가가 같이 흔들리면서 이런 수순이 네이버에게도 칼끝이 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이제 카카오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상장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차 이 증권 신고서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에 대한 보안 명령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그 전체적으로 카카오가 일단은 아까 KQ홀딩스하고 카카오가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그 밑으로 이제 쭉 계열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카오 밑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자율적으로 가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율적으로 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그 분위기가 공정위라든가 이런 데서 이 빅테크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너희가 정말로 이걸 가지고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골목 상권을 얼마나 위협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확실한 답을 주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카카오나 네이버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는 좀 아무래도 좀 약간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런가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한 5배 이상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이제 분할까지 했지 않습니까? 스플릿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는 과대하게 올라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금 현재 이런 그 규제에 대한 것들의 반독점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또 이제 제재를 걸고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네이버 카카오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지고 계신 또 주주분들이 워낙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애초에 또 어떤 자구책들을 내놓을지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보고 가야 되겠죠.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양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출렁였는데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불명확합니다. 현재는 지수도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긴 하고요. 3,15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점점 강한 추세입니다. 역시나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빨간불은 지켜내고 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1,041선을 지나갑니다. 이어서는 이 시각 업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V 관련한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흥하해운이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까지 살펴봅니다. 자, 국내 업체가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수출 승인을 받을 거란 전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회용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한 스푸트니크 라이트에 대해서 국내 제약사인 GL 라파가 곧 수출 승인을 받을 것 같다라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GL 라파의 회장은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의 수출에 대한 승인을 이달 말까지 승인하겠다라는 러시아 국부펀드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현실화되면 국내 제약사가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수출을 승인받는 셈이 됩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컨소시엄, 한국코러스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스푸트니크 백신을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15,450원에 거래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상승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흥하해운입니다. 오늘 해운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작년 3월에 거래가 정지된 이후로 1년 6개월 만에 정지가 해제된 겁니다. 자, 2019년도 사업연도에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었는데요. 흥하해운 현재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들어서 계속해서 가격 제한폭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사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주사 합병일은 11월 1일로 한 달 반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주사 합병의 내용은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다른 두 개의 지주사를 흡수 합병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단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전부 합병을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3사가 합병이 돼서 하나의 회사가 되면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해소가 되고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4% 가까이 탄력을 받으면서요. 27만 3천 원에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다운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광주 신세계도 급락 중입니다. 먼저 아이폰 관련주 확인해 봅니다. 지난 새벽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대의 중심에 있었던 아이폰 13이 공개됐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B증권에서는 아이폰 13의 출하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2에 대비해서 10% 감소한 9천만 대가 출하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평소 아이폰 수혜주로 관련되던 부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측에서는 9천만 대도 적은 출하량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요. 오늘 재료 소멸성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급락하는 종목도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일제히 외국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두 번째 다운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광주 신세계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오늘 급락 장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신세계의 공시에 따르면요, 이 정용진 부회장은 증여세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던 광주 신세계 주식 83만여 주를 신세계 측에 매각했습니다. 이 신세계는 해당 지분을 2,285억 원에 취득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광주 신세계의 최대 주주는 신세계로 바뀌었고 신세계의 지분은 기존 10.42%에서 62.5%로 늘어났습니다. 자, 광주 신세계 이 같은 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내내 10%에서 12% 사이의 급락 장세 펼치고 있고요. 현재도 20만 2천 원 선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나오다가 다시 힘이 좀 빠지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왔다 갔다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시장을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추석 연휴 앞두고 계속 종목별 장세만 이어지고 뚜렷한 방향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오히려 좋은 섹터나 업종을 좀 고르시려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윤정식 부장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철강주 보신다고 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3,100에서 3,200 사이 이 레인지가 100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0포인트도 채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는 100포인트가 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3,000포인트대입니다. 그러면 레인지가 3%도 사실 채 되지 않는 이 답답한 박스권 장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하반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섹터들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지, 이 혹시라도 실적이 좀 틀려지면, 달라지게 되면 이 주가가 많이 좀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철강주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를 좀 기대하는 모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국내의 소비보다는 중국의 생산량과 그리고 글로벌 소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변화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대제철, 포스코가 사실 이틀 동안 조금씩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수급은 상당히 좋은 이 편인데, 그 이유가 중국의 수출 정책의 변화로부터 시작됐다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국내에 부가세와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증치세라고 부르는데요. 그 증치세는 국내 부가세는 한 10% 정도 되는데 증치세는 13%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치세 13%의 이 전부 다 혹은 대부분을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철강에도 마찬가지로 철강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이 증치세 13%를 모두 환급해주는 정책을 썼었는데요. 그 부분이 최근에 5월과 8월에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진적으로 증치세 줄어들 가능성 매우 높고요. 폐지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의 이런 의도를 좀 봐야 되는데, 중국 철강 업체의 전체적인 이 수출 활동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내수 공급에 대한 내수 공급을 좀 우선시하라는 그런 의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줄게 되면 국내에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 자체가, 중국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굉장히 저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철강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 가격 자체의 인상보다도 국내에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철강 업체들의, 중국 업체들의 빠진 자리, 철강 업체들의 교섭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 교섭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제철과 포스코 이 어두운 구간들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중국의 이런 수출 정책 변화가 하반기에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지금 당장 수출을 굉장히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줄일 가능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4분기를 바라본다라면은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로 대표되는 국내 철강 업체들의 협상 경쟁력 강화, 이 협상 경쟁력 강화로 인한 가격 우위 선점이 상당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지금 철강 부문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국내 철강도 그렇고 해외 철강도 그렇고 모두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수단이 인프라 투자인데요. 이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이 철강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철강뿐만이 아니라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자재 가격들이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 전체적으로 판매 가격 자체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매가 올라간 이유가 중국의 수출 감소 그리고 글로벌 소비의 증가로 인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가격 올라간 이유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특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전체적으로 철강 소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바라보는 실적적인 면에서 철강주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이 최근에 현대제철, 포스코도 그렇고요. 워낙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받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지금 박스권 3,100 아래로 가자니 국내 증시가 3,100 아래치고는 좋은 편이고요. 3,200 위로 가자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들이 좀 많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두시면서 철강주들은 좀 길게 보시는 시각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철강주들 한번 대형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번 저희도 관심 종목에 넣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시죠?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10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 개장하고 나서 시장도 보고 내 계좌도 잘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보지?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싶었다, 매수하고 싶었다, 아니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불러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로 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수요일 톰톰데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주시고 톰과 제리에서 톰톰데이로 바뀌었네요. 두 분이 톰이고 제가 제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톰데이. 예, 본인이 자꾸 제리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어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오셨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한세실업, 효성, CJ프레시웨이, 삼성전기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은 인성정보, CNC인터내셔널, 롯데칠성, 하이브,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10가지 종목을 미리 공개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 중에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라이브 댓글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바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가스공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알루미늄 가격이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는데 그것보다 먼저 물론 원자재 가격이 다 움직였습니다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연말 계절적 수요, 그러니까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유럽의 혹한기 이런 부분들이 좀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도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상당히 추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유가도 지금 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연장선을 보시면 된다. 그러면 네. 가스, 전기료 인상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LNG 가격이 가격을 좀 올릴 수가 있고 또 뭐 환율 상승에 따라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이제 성수기 시즌이 좀 진입을 하면서 가스공사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 혹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찬바람이 설설설 불고 있죠. 그렇죠. 가을에 남자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네. 예, 이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 관련돼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높은 배당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네, 것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고점 돌파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유창희 대표님이 남자의 계절에는 이 가스공사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배당도 두둑하게 주니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장민님이 너무 예전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저는 신고가 종목은 그러니까 막 계속 신고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고가를 내는 것이라면 네. 저는 접근해 볼 만하다. 한 4만 원 초반에서의 어떤 지지력 확인하면서 뭐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고가 행진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올라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의 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인성정보고요. 인성정보.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어찌 보면 또 노마스크 패키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일단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전에 3일 전에 지난주 뉴스 나와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노마스크 그리고 재택치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일상 정상화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상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 일단 재택치료를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들도 뭐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까지 이제 확보할 병상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과 경증 같은 경우는 좀 완치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재택치료로 많이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는데 그 산하에 또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택배 배송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설립이 됐는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원격 진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도 그렇고 얘기는 많았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기대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그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종속회사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일단 원격 진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그 갑자기 14%가 급등을 해서 나왔습니다. 대안주를 얘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좀 윗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5일선 이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마무리되면 매수 접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급등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인성정보를 첫 번째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세 실업을 한세 선정을 좀 실업. 했습니다. 네. 노마스크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뭐 이제 소비 증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물론 이제 한세 실업은 꼭 우리나라 뭐를 타겟을 놓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기 회복, 약간 뭐 최근에 약간 둔화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복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류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은 연말
크리스마스 연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의류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세 실업은 이제 그 의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이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거 공장 증설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OEM 관련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세 실업뿐이 아니라 지금 많은 그 생산 공장이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신흥국에 몰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이 셧다운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류 사업도 일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생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가 인상, OEM 관련해서 단가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하반기 실적을 나왔습니다. 충분히 견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직전 고점대 한 28,000원, 3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실업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노마스크 여기에 좀 기반을 해서 일단 어쨌든 노마스크가 진행되면 이제 마스크를 번다는 얘기고 공교롭게 또 오늘도 스튜디오 안에는 또 남자분들밖에 없네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색조 화장품 그 입술 주변에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북미한지 유럽 쪽 같은 경우 노마스크를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색조 화장품의 어떤 매출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노마스크가 진행되면은 피부 미용이란지 그와 관련 어떤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5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 메이크업이라 그래가지고 색조 화장품 매출이 96%입니다. 거의 100%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 노마스크에 관련된 수혜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피부 미용이란지 그리고 색조 화장품 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그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무상증자, 저는 개인적으로 악재라고 보는데 무상증자 이후에 이 노마스크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상승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네.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CNC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클리오도 있고요. 코스맥스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0.8%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승 이후에 뭐 눌림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까지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은 리오프닝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출발상은 좀 볼까요? 0.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큰 좀 낙폭이 나왔는데 어제 1.4% 넘게 좀 하락세가 나왔죠. 오늘도 역시 그 하락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31% 하락, 홍콩 항생지수도 0.75%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하락하면서 좀 거래가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좋지 않게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0.8%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시아권의 시장 상황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오늘 세 번째 종목 효성을 선정을 좀 효성이요? 했습니다. 네. 뭐 경기 회복 관련해서 효성그룹이 올해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죠. 일단 뭐 소비 관련해서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회사도 있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 경제가 개선되는데 회복되는데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화공업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성그룹사의 자회사들의 실적은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고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 시장,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시장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 효성은 이미 수소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본격화
할 수 있다라는 거. 수소 쪽으로 해가지고 그룹사 재편을 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수소 에너지 관리, 생산 뭐 이런 부분들로 가장 특화된 기업이 그룹이 효성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장성 충분히 전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동 기반 산업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그렇게 급등세로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고점 돌파, 13만 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원님이 효성을 보여 중인데 장투해도 되겠죠? 라고. 네, 뭐 충분히 장투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기 투자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칠성. 역시나 먹거리. 네. 저도 여기 제가 좀 특이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나오는 제품 중에 소래눈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소래는요. 아재시네요. 네, 저 아재 입맛이 좀 아재스틱한데 하여튼 네. 그런 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시원하긴 하죠, 그게. 그래서 그게 절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같은 애용자들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 실적 흐름이 3분기까지 지속이 되게 되면서 6월달 이후 쉬어갔던 주가 흐름이 다시 또 상승으로 좀 반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익이 한 750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네. 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750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 작년 연간 영업이익의 한 80%를 한 분기 만에 달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완만한 우상향, 안정적인 우상향 여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수제 맥주라든지 그리고 와인의 어떤 판매도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편의점 가시면은 와인 판매가 많은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와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가 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음료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수혜, 매출 증가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추세가 그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안정적인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 충분히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칠성 역시 정태근 팀장님은 리오프닝 되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또 하나 이 먹거리 중에 롯데칠성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소래눈을 좋아하시면 꼰대인데 저는 뭐 같은 먹거리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네. 좀 했습니다. 프레시웨이요. 네, 그 위드 코로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도 정상적인 출퇴근하고 있지만 약간 탄력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하나는 학교라는 것이죠. 학교가 등교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라는 거. 이 학교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급식 사업입니다. 급식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저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가서 이런 것은 이제 해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재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CFACI가 2분기 때 실적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그런 요소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주 재편에 따른 마진율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비수익성 사업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안 좋았던 사업 부분을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코로나 흐름이 시대였으니까 좀 구조조정을 좀 잘 진행을 했고 오히려 고마진 사업 부분을 좀 더 증가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반영된다라면 저는 급식 관련해서 식자재 유통 관련해서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좀 있지만 CJ 프레시웨이가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프레시웨이까지 역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서 주시 계신 제우스님이 소래눈 안목이 탁월하시네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예, 취향이 또 통하신 시청자분이 계셨네요. 자, 다음 종목 또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저 위에 처음 봤네요. 네, 다음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그 블록딜 소식 이후에 주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에서 또 연예계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그 매출이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10% 이하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뭐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뭐 투자 심리 어떤 악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좀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빨리 거치게 되면은 하이브는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찌 보면은 조금 위험한 도전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일단은 그 생각을 하시면 참고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특사라 그러나요? 특사로 이래가지고 유엔총회 참석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 유엔총회 참석을 통해서 해외 활동을 재개하고, 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와 BTS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BTS 여자라도 보시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이런 해외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되고, 이제 또 BTS 앨범이 버터라 그러죠. 그 200만 장이 팔린 부분들이 3분기에 이제 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음반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쪽의 어떤 그 중국적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는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BTS 그리고 블랙핑크, 뭐 이타콜딩스 이런 아티스트들이 현재 활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전 계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어제 그 큰 폭의 상승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최근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BTS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BTS의 하이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보유 중이신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그 간밤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썩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애플이요? 네, 그 아이폰 13을 발표를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지금 그래서 뭐 아이폰 관련된 종목군들 LG인텍을 필두로 해서 뭐 대부분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삼성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폴더블 폰 판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가 고사양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S 시리즈를 조기에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아이폰, 물론 이제 애플은 항상 엄살이죠. 판매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뭐 한 1억대 이상 판매가 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기대했던 거 이상의 제품이 아니었다. 그러면 삼성이 반사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기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MLCC 관련해서 뭐 다들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 가지고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쟁 업체들은 지금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의 그 공장이 셧다운되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그러한 것을 좀 피해갔다라는 거, 그런 것을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그동안 부품주들,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삼성 관련된 부품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이폰 13의 공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별론데, 오히려 삼성 쪽에서 수혜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삼성전기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정태근 팀장님 종목은요? 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요? 그 이제 뭐 항공 여행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면세점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훈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호텔 카지노 이제 같이 하는 그냥 패키지로 묶어버렸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일단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 달이죠. 7월 달, 8월 달 여름 휴가철에 일단 호캉스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흑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흑자보다는 좀 그 적자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앵커님도 제주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 이제 여행객 효과 이런 부분이 휴가철 효과 분명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또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 이번 주 주말이 추석인데 추석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 같은 경우는 첫째 주, 둘째 주 또 대치 휴무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이런 범위가 좀 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아직까지 제주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달부터 발생됐었던 이 연휴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쯤 되게 되면은 이제 기업 행사도 이제 많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쨌든 나빠질 것보다는 이제 나쁘지 않다 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4분기에는 또 흑자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뭐 0.24% 상승 눌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완만하게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탑픽 종목 하나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저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저는 CNC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